안녕하세요. 코토슨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더 블러드 인이라는 게임이고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테마가 잔혹하고 좀 무시무시한데 알고 보면 좀 유쾌한 게임이라서 궁금해하고 계실 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 동영상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 컴포넌트와 이렇게 카드들을 미리 좀 꺼내놨고요. 컴포넌트 설명부터 드리고 같이 세팅을 하고 게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이시는 게 메인 보드 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실 거는 이 숫자가 써져 있는 건 점수가 아니라 자신의 통장에 들어있는 잔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만원부터 40만원까지, 한도는 40만원까지고요. 게임을 진행하시다가 보면은 이 40만원을 만약에 넘어서게 되면 그만큼의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40만원에서 만약에 자신한테 돈이 더 들어올 것 같으면 돈 세탁을 해서 수표로, 현금으로 즉각 바꾸셔야 게임이 좀 원활하게 되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표시인 화살표가 있는데, 여기가 여간의 입구라고 설정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게임에 이제 쓰는 플레이 카드 더미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나가는 화살표죠. 이제 출구라고 하는데, 게임 중에 사용되는 카드, 버려지는 카드들을 이곳에 두면 됩니다. 예외로 농민 카드라는 게 있는데, 그 카드는 사용을 하더라도 버려지는 카드, 출구에다 두지 않고요. 여기에 이 테이블 위에 쌓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1부터 2, 3, 4, 5, 6, 7, 8까지 총 8개의 방이 있습니다. 저거는 숫자는 방 번호고요. 8개의 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색상마다 열쇠 토큰이 존재합니다. 이 열쇠 토큰은 사용 용도는 이렇게 방에다가 열쇠 토큰을 올려둠으로써 이 방이 현재 사용 중인 방이라는 걸 표시하고, 그리고 누구의 방인지, 누가 운영하는 그 방인지를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 그 열쇠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 색상마다 이렇게 존재합니다. 총 8개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흰 색깔의 열쇠가 하나 있는데, 이 열쇠는 중립 열쇠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의 플레이어죠. 총 게임에 4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전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열쇠 토큰을 뒤집어 보시면 맥주와 빵이 그려져 있는데, 이건 룸 서비스 토큰이라고 해서 게임 중에 룸 서비스를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사용을 뒤집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색상마다 있는 플레이어 마커고요. 이게 수표 토큰입니다. 현금 이제 10만원짜리 수표 토큰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카드들인데요. 카드들도 이제 분류가 좀 있어서 설명을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액션 요약 카드고요. 이 카드는 액션 요약 카드이면서도 기본 건물인 헛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카드가 액션을 요약을 하는 단순한 카드가 아니라 기본적인 건물 카드이기 때문에 처음에 받고 시작을 하게 되죠. 지어진 채로. 이 카드는 숫자가 크게 1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아무것도 없고요. 선 플레이어 카드입니다. 첫 번째로 하는 사람이 이 카드를 가져가시면 되고요. 좀 전 말씀드렸던 농민 카드입니다. 농민 카드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지금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냥 배경이 노란 색깔인 남자 그리고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있는데 아무튼 남자랑 여자가 있고 게임에 총 8장이 들어있습니다. 나머지는 플레이에 사용되는 인물 카드들입니다. 이렇게 인물 카드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인물 카드에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보면 유형이 4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따로 빼놨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콘이 그려져 있는데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유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파랑 색깔 돈뭉치 그림은 액션 중에 뇌물을 준 다음 이제 내 공범으로 이제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카드를 사용하면 이제 카드는 이제 소모를 하는 거기 때문에 버려져야 되는데 네, 이제 그에 맞는 액션에 사용을 하면 이 카드는 다시 제 핸드로 가져오게 됩니다. 나머지도 똑같고요. 시체에 묻는 액션을 할 때 이 카드를 사용한다면 다시 이 카드는 다시 제 손으로 가지고 옵니다. 공짜라고 보시면 되죠. 이해하시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이거는 건물을 지을 때, 그리고 이거는 인물을 살해할 때, 죽일 때 이 카드는 다시 가져옵니다. 건물 지을 때도 다시 가져오고요. 이렇게 크게 4가지 유형이 있고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카드에 텍스트가 조금 있긴 하지만 아이콘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화를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굳이 안 하셔도 게임 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만 들으시고 룰북을 좀 참조해 주시면 곧바로 플레이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게임이 뭐 잔룰도 없고 뭐 간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설명은 다 드렸네요. 그러면 바로 세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 카드들은 다시 이렇게 가져오고요.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먼저 색깔을 정합니다. 마음에 드는 색깔을 정해요. 저는 빨강색이고요. 이 사람은 파랑, 저 사람은 초록 색깔을 정했네요. 그러면 이 플레이어 마커도 그 색깔에 맞는 플레이어 마커들로 이 숫자 5라고 써져 있는 곳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됩니다. 초기 지원 자금으로서 통장 잔고에 5만원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신의 열쇠를 8개를 다 가지고 옵니다. 다 받으시고요. 8개를 다 받으시고요. 자신의 열쇠 하나를 빈 방 아무 곳이나 배치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신에게서 가까운 쪽에 배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씩 배치를 하세요. 남는 건 룸서비스 토큰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게임 중에 내 방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는 인원수에 따라 사용되는 방이 개수가 달라져요. 4인 플레이를 꽉 채워서 할 경우에는 이 8개의 방을 전부 사용하지만 2인에서 3인 플레이일 때는 중립 열쇠 토큰 4개 중에 1개를 제거합니다. 지금은 3인 플레이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선 플레이어가 마찬가지로 원하는 곳에다가 그냥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배치를 하게 되죠. 그러면 열쇠가 이렇게 있는 방이 사용 가능한 방입니다. 열쇠가 하나, 두 개에서는 없죠. 게임이 끝날 때까지 이 방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인 플레이 시에는 총 6개의 방만 사용이 가능하고 4인 플레이일 땐 8개의 방을 전부 사용하겠죠. 여기 흰색 열쇠 2개를 더 놓고요. 그리고 2인 플레이일 때는 똑같이 흰색 열쇠를 3개만 놓고 2명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빠지니까 뭐 이렇게 방은 5개만 사용이 되겠죠. 이 게임은 1인 플레이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1인 플레이 때는 흰색 중립 열쇠를 2개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있는 방들로 이제 똑같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열쇠까지 배치가 지금 된 상태고요. 초기 지원 자금으로 통장 잔고에 5만원씩 들어갔지만 수표도 있어야겠죠. 수표 10만원씩 받아 가십니다. 그리고
액션 요약 카드를 한 장씩 받으시고요. 액션 요약이면서 기본 건물이 헛간이 되겠습니다. 한 장이 남네요. 3인 풀이기 때문에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게임에서. 그리고 농민 카드를 총 8장인데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2장씩 받아가시면 돼요. 2장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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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시고요. 2장이 남네요. 게임에서 마찬가지로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선 플레이어 카드를 선 플레이어가 받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이 액션 카드들을 이렇게 셔플을 잘 하세요. 셔플을 잘 하신 다음에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액션 카드를 뒤집어 보시면 게임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인원수에 따라서 몇 장의 카드를 제거하는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작은 모래시계와 큰 모래시계는 짧은 게임 그리고 긴 게임이 되고요. 1인풀을 할 시에는 짧은 게임을 하겠다 34장을 제거하시고 긴 게임을 하겠다 26장을 제거하시고 마찬가지로 인원수에 맞게 써진 숫자만큼 카드를 제거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3인 플레이를 할 거기 때문에 짧은 게임을 하겠습니다. 28장을 제거하라고 하네요. 이걸 참고를 하셔서 이걸 하지마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이 전체 카드에서 하지마 이 전체 카드에서 28장을 게임에서 제거를 합니다. 지금은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제거했다고 치고 잘 이제 셔플을 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간에 여관의 입구에 플레이 카드를 배치를 하시고 첫 장을 오픈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전반적인 게임 세팅이 다 완료됐고요. 선 플레이어는 이제 이 빈 방에다가 이제 손님들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룰은 선 플레이어가 이렇게 이 카드들을 어느 방에 배치할지 정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괜히 고민해가지고 누구 방에 놓고 누구 방에 놓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옵션 룰로 그냥 무작위로 배치하는 룰이 있어요. 그걸 추천을 드리고 저 또한 무작위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쇠가 있는 방에만 이렇게 윗장부터 해서 손님들을 방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숙박을 하러 손님들이 여관에 찾아온 겁니다. 그런 설정이고요. 배치가 다 끝났네요. 이렇게 배치가 다 끝났고 이게 사용되지 않는 방이죠.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게임 플레이 방법에 대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 요약표를 보고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페이지 1 웰컴 트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손님을 맞는다 이렇게 손님을 맞았죠. 선 플레이어가 배치를 했죠. 바로 이제 페이지 2 플레이어 액션입니다. 투 액션 라운드라고 해서 한 라운드에 이제 행동을 이제 2번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은 크게 4가지가 있고 패스가 있어요. 패스 그냥 패스하거나 아니면 돈 세탁을 해서 자신의 통장에 있는 잔고를 수표로 바꿔오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첫 번째 행동은 하지마. 첫 번째 행동은 저희 집 양해가지고 방해를 하네요. 첫 번째 행동은 여간에 숙박 중인 이 인물들을 뇌물을 줘가지고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은 특이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돈을 많이 벌어야 승리를 하지만 돈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건 자신의 핸드에 있는 플레이 카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기본 카드인 2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핸드에 들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편의상 이렇게 놨다고 말씀드렸고요. 핸드에 이렇게 2장을 들고 계시겠죠? 게임을 하실 때는. 그러면 어떻게 이 첫 번째 행동을 하느냐? 마음에 드는 인물을 데려오고 싶어요. 그럴 때 만약에 이 인물을 데려오고 싶습니다. 여기서 지금 숙박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데려오냐면 여기 이렇게 지금 제가 표시한 여기 숫자 1이라고 써져 있죠. 반짝반짝거리면서 이게 이 사람의 랭크입니다. 이 사람은 1랭크라고 보시면 돼요. 랭크는 총 3까지 있고요. 1, 2, 3까지 있습니다. 3이 최대고요. 이 사람을 보시면 이 사람 랭크가 1이네요. 아무튼 여기 랭크 3짜리 사람이 있고요. 네. 이 사람을 데려오고 싶어요. 랭크에 써져 있는 숫자만큼의 카드를 내고선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이 사람을 데려올게요. 1이네요. 제 플레이 카드 2장이 있죠. 한 장을 버리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농민 카드는 여기다 버리는 게 아니라 이 테이블 위에 쌓아둡니다. 이렇게 한 장을 이렇게 내면서 이 카드를 이 인물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행동입니다. 이렇게 바닥에 내려두시면 안되고 손에 들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행동은 삽이 그려져 있죠?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건물은 어떻게 짓느냐? 이렇게 지금 농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는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방금 데리고 온 카드는 밑에 보시면 건물이 그려져 있죠? 그럼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카드를. 그러면 어떻게 건물을 짓느냐? 이 카드를 우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카드에 써져 있는 이 랭크 숫자만큼의 카드를 지불을 합니다. 한 장이 남았네요. 한 장이 남았네요. 이 한 장을 또 지불을 합니다. 일로 가겠죠. 그리고 건물을 짓습니다. 이렇게 앞에 깔아두시면 건물을 짓게 됩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그 텍스트가 조금 있긴 하지만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콘만 보셔도 뭐 어느 정도 게임 하시는 데는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이 지금 아이콘대로 이 카드는 이 건물을 짓게 되면 뇌물 주기 행동을 할 때 카드를 한 장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랭크 1인 사람을 데려올 때 카드 안 내고 그냥 데려올 수 있는 거죠. 뭐 랭크 2인 사람을 데리고 올 때는 카드를 한 장만 내면 되겠죠. 그렇게 게임하는 내내 이제 지속적인 효과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게임에서 중요한 요소죠. 이 숙박 중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총이 그려져 있죠. 이 게임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버는 거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려면 무시무시하지만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단순히 죽이기만 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묻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액션 때도 설명드릴게요. 일단 세 번째 행동은 죽일 수가 있습니다. 죽이는 건 숙박 중인 사람을 만약에 이 사람을 제가 죽이고 싶어요. 랭크가 1이죠. 눈치채셨겠지만 이 사람을 죽이려면 이 랭크 숫자만큼의 카드를 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카드가 없지만 카드가 좀 게임 중에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핸드에도 이렇게 카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그럼 이 사람 일단 데리고 와요. 랭크가 1이기 때문에 카드 한 장을 냅니다. 뭐 랭크가 2면 2장을 내고 3이면 3장을 내셔야 되죠. 한 장을 이렇게 플레이 카드에서 한 장을 냅니다. 일반 카드이기 때문에 출구로 이제 버려지죠. 한 장을 내고 방금 데리고 온 사람을 뒤집어서 관 그림이 그려져 있죠. 뒤집어서 이렇게 자기 앞에 둡니다. 이게 이게 세 번째 죽이는 액션이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관 그림이 그려져 있는 행동, 이 시체를 자신이 만약에 시체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묻어야 하는데
묻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묻을 때는 마찬가지로 관에도 랭크가 그려져 있어요. 1부터 3까지. 이 랭크 숫자만큼의 카드를, 자신의 핸드의 카드를 한 장을 냅니다. 지금 저거는 1이기 때문에 한 장을 내고 이제 묻으시면 되는데, 어떻게 묻냐? 아무데나 못 묻습니다. 건물에 묻어야 되는데, 건물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기본 건물에도 이렇게 랭크 숫자가 있네요. 1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 건물에는 랭크 숫자만큼 시체를 묻을 수가 있는데 1이 써져 있기 때문에 한 구의 시체만 묻을 수가 있습니다. 묻는 건 그냥 이 건물 아래에다가 이렇게 묻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묻으면서 바로 여기 써져 있는 12의 이 가치만큼 통장 잔고에 입금이 됩니다. 12만 원이죠. 액션 마커가 빨간색이니까 5에서 12 해서 17까지 이런 식으로 통장 잔고가 늘어났네요. 17만 원까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건물이 만약에 없으면, 만약에 기본 건물에 이렇게 지금 있고 건물이 없으면 그냥 마냥 죽이기만 해도 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 게임이 재밌는 게 내 건물 말고도 다른 사람의 건물에도 시체를 묻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묻겠다 하면 묻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을 안 지었어요. 초반이라서. 근데 기본 건물이 있죠. 근데 시체를 안 묻었네요. 근데 저는 만약에 하나가 이미 묻었다고 칠게요. 시체를 이거 하면 묻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건물 지었다고 한 거 이것도 없고, 만약에 한 명을 더 죽였어요 제가. 근데 제 거에 묻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묻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이따가 설명드릴 거지만 묻어야만 하는 상황이라서 빨리 묻어야 돼요. 근데 이미 건물에는 이미 하나 얘는 묻었고 더 묻을 수가 없어요. 가진데 다른 사람이 안 묻었네. 이 사람 건물에 내 시체를 묻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 없고요. 대신 묻게 되면 12만원, 여기 써져 있는 이 12만원을 나 혼자 다 갖는 게 아니라 50%씩 반반씩 갖습니다. 그러니까 6만원을, 제가 6만원을 23이죠. 27에서 23, 6만원을 입금되고요. 파란색 플레이어는 11이 되겠죠. 이렇게 남의 건물에 시체를 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게임이 되게 전략적으로 바뀌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행동들을 안 하겠다, 그냥 패스하셔도 되고요. 자신의 이 통장 잔고 23인데 이거를 돈 세탁을 하셔가지고 수표로 바꿔오실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23인데 3까지 이렇게 내려놓고 20만원을 수표로 받아오실 수 있고요. 이렇게 수표로 받아오실 수 있고요. 23인데 13까지만 해놓고 10만원만 바꿔오셔도 되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크게 이 행동들 중에서 한 가지 행동을 선플레이어부터 합니다. 그런 다음 왼쪽 사람이 똑같이 이 5가지 행동 중에 한 가지를 하고요. 다음 사람이 한 가지, 또 이제 그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합니다. 여기서 라운드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돌아갑니다. 다시 제가 오죠. 다시 또 이 액션들 가운데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똑같이 하겠죠? 한 번 더 똑같이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까지 하고 라운드가 끝납니다. 2번의 액션을 하게 되죠. 라운드가 끝나고 선플레이어 마커를 왼쪽 사람에게 전달을 하고요. 아까 처음 설명드렸던 듯이 이제 만약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산을 해야 되는데 라운드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남았어요. 다 없을 수도 있겠죠. 다 죽이고 다 데려갔으면. 근데 남아있네요. 근데 그 중에 이 총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게 경찰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한 명이라도
한 장의 카드, 한 명이라도 숙박을 하고 있었다면 라운드가 끝났을 때 즉시 조사가 벌어집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신의 공간에 이렇게 시체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경찰에게 걸립니다. 경찰에게 걸리기 때문에 벌금 10만 원을 무덤지기에게 내고선 이 시체를 묻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돈이 없어요. 뭐 수표도 없고 뭐 여기 통장 잔고도 없어요. 그러면 돈을 못 내고 그냥 넘어가지만 뭐 손에 있는 카드들은 다 버려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시체가 지금은 한 개밖에 없어서 10만 원을 지불하지만 만약에 시체가 막 여러 개예요. 막 3개 가지고 있어요. 묻지 못한 시체가요. 지금 건물에 이렇게 있었고 시체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있었으면 못 묻었으면 이 시체 하나당 10만 원씩 지불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경찰이 없었다. 숙박했던 사람들 중에 경찰이 없었다. 그냥 넘어갑니다. 경찰이 없었네. 그냥 넘어갑니다. 시체가 있었지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다음 라운드 때 묻으시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렇게 숙박했던 사람들 중에 남은 사람들은 체크아웃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출구로 나가게 되면서 남아있던 이 방의 주인이 1원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숙박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 이제 여기 남아 있었는데 이제 체크아웃을 했죠. 1원을 받고요. 중립 플레이어는 뭐 가상의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받고요. 이 사람이 방금 체크아웃을 했죠. 초록색 플레이어네요. 1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수입이 그렇게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자신의 공범들에게 핸드에 뭐 카드들이 있었다고 칠게요. 또 자신의 제가 카드들은 좀 많이 있네요. 제가 뭐 카드를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뭐 1, 2, 3, 4, 5, 6 6장이 있는데 자신이 손에 가지고 있는 이 카드의 개수만큼 임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지금은 1, 2, 3, 4, 5, 6 6장이기 때문에 총 6만 원을 지불을 하셔야 되죠. 하나당 1만 원이니까. 그런데 웃긴 게 6만 원을 지불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표로는 지불하실 수가 없어요. 조력자는 공범은 내 현금을 믿지 않기 때문에 뭐든지 계좌 이체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은 돈 아까 이런데 제가 한 3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3만 원밖에 없어요. 통장 잔고에. 근데 카드는 6장이에요. 6만 원을 임금 지불해야 돼요. 저는 근데 수표가 이렇게 있어요. 하지만 수표로는 줄 수가 없죠. 그러면 3만 원을 일단 주세요. 이렇게 0이 되겠죠. 3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3장만 남기고 나머지 임금을 주지 못한 이 3장의 카드는 버려지게 됩니다. 떠나는 거예요. 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버려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임금 지불까지 마치셨으면 선 플레이어가 이제 새로운 손님들을 다시 배치를 하고 다시 이제 똑같이 라운드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라운드를 진행하다가 이 카드 더미가 한 번 다 떨어지고 다시 셔플해서 한 번 더 놓고 그 카드가 이제 또 떨어지면 2번의 카드 덱이 소모되면 즉시 게임이 종료되고요. 게임이 종료됐을 때 만약에 묻지 못한 시체가 있다면 자신 앞에 묻지 못했어요. 이거 죽이기만 했고 묻지 못한 이 시체가 있다면 시체 한 구당 10만 원씩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수표로 내셔도 되고요. 계좌로 내셔도 됩니다. 10만 원씩 지불을 하시고 남은 이 통장 잔고에 이제 이 통장 잔고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표를 전부 합산해서 게임의 최종 승자를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승자가 되겠죠? 를 가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게임 자체가 간단하지만 테마가 좀 잘 살아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플레이 타임도 은근히 뭐 짧은 게임을 하시면 짧지만 긴 게임을 하시면 은근히 또 되기도 하고요. 재밌는 게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게임을 보자마자 딱 바로 와닿아가지고 구매를 한 부분이라서 뭔가 이런 테마가 맞으시는 분들한테는 재밌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옵션 룰 중에 이런 룰이 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다가 39만 원까지 제가 통장 잔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한번 행동을 했고 다시 이제 또 나한테 행동이 돌아오는데, 여기 숙박하는 사람 중에 총 모양인 경찰인 사람이 나 이렇게 숙박을 하고 있어요. 내 턴이 지나가면 이제 나는 행동을 할 수가 없고 이제 라운드가 종료되는데 경찰이 있으니까 나는 이 시체를 반드시 묻어야 돼요. 근데 이 시체를 묻는 건 좋아요. 건물이 없어도 남의 건물에다 묻든 내 건물에다 묻든. 하지만 이 26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 26만 원을 받을 수 있냐? 아니, 못 받죠. 39에서 40까지 한 칸 올라가면 40이죠. 그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받지를 못해요. 이게 기본적인 룰이지만 옵션 룰로 적용하시면 40이 돼버리면은, 40이 넘어가면, 이제 그 이상으로 숫자가 넘어가게 되면 통장 잔고가 초기화됩니다. 0으로 되면서 40만원 이상이 확 날아가는 거죠. 0으로 되면서 수표 10만원만 꼴랑 받습니다. 이게 페널티 룰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 중에 기본 룰로 하셔도 되고 페널티 룰로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양이 아까 컴포넌트 막 깨물고 난리치던 저희 양이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나중에 더 재밌는 게임 있으면 소개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